네, 얼마 전 인천공항에 이어서 인천항까지 줄줄이 뚫리면서 허술한 출입국 보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으로 미입국한 선원 2명,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늦게서야 했고 형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 경찰에 협조를 늦게 했을까요? 자, 이 소식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까지 수사 상황 미입국한 인천항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인천항에서 이 미입국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입니다. 한 번은 6일, 또 한 번은 17일 이렇게 2번이 발생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중국과 베트남 선원들이 미입국한 것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들 추적에 나섰는데 지금 한 달째 이 추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언론에 미입국 사실이 보도된 이후가 바로 이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16일 날 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이 출입국사무소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는데요. 했다고 밝힌 날짜가 18일입니다. 이틀 뒤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다시 인천청으로 하달된 것이 19일쯤인데요. 결국 이렇게 미입국을 경찰에 알리지 않다가 언론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뒤늦게 공조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잡는 거랑 경찰이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서 잡는 거랑은 확연히 다를 텐데 왜 이 경찰의 협조가 공조수사 요청 이런 게 왜 좀 늦어졌을까요? 일단 먼저 수사 체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출입국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는 이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미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과 추적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 미입국 혹은 또 이 환승객이나 외국 선분 신분으로 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운영사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의무인데 문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다른 곳에 공조 요청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거죠. 공식 입장이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취재 내용을 저희가 종합해보면 출입국 당국은 자기 업무를 그러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른 기관에 협조를 매번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미입국이 발생해도 지금까지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좀 알아서 처리해 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미입국이 발생하면 추적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인천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만 8곳입니다. 직원만 따진다고 해도 4,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인데요. 미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죠. 이 기지국 수사나 또 CCTV 분석과 같이 경찰이 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또 인력을 초기에 활용한다면은 멀리 도주하기 전에 조기 검거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미 어느 곳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찾기 힘들지만 가는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면 잡았을 텐데 네.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좀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입국한 사람에게 대테러나 또 대공 용의점이 있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는 또 국정원에서 그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은 수사에서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 출입 당국이 공조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이 수사를 돕거나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공조 요청이라는 것이 출입 당국 쪽이 협조할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하고 분담하지 않으면 경찰이 나설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공조 요청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수사에 대한 협조를 구합니다. 이런 정도의 공문을 보낸 게 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네.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업무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시가 급한 건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인데 오히려 전담반까지 꾸리고 경찰이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공조하고 있다,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당국의 수사 공조가 잘 안 된 것, 이게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21일에 새벽에 발생했던 중국인 부부 이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것이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나흘이 훨씬 지나고 나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여론의 주목이 이제 급해지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공조 요청이 급하게. 예. 네. 근데 이 사이 이들 부부는 충남 천안까지 달아났습니다. 인천에서 천안까지 달아날 때까지 아무런 공조 요청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대한 CCTV 분석, 또 통신 수사 등을 만약에 조기에 경찰과 이런 부분을 협조했다고 한다면은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또 이후 연속으로 이런 베트남인 미리국까지 같이 터졌는데요. 이때는 비교적 신속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베트남인이 통화하는 CCTV 화면을 경찰이 확인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지국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경찰이 역제안을 한 거거든요. 아하. 오히려 출입국 당국이 이거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이 이걸 보고 가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는 잘 못한다.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내부 조력자가 있었고 또 검거 이후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리국 사범 이런 주체인 이 출입국 당국이 먼저 이런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기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 유기적인 수사 협조 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